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도 잘 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테크입니다. 재테크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테크로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예금과 적금입니다. 첫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면 그것이 종잣돈이 되는 겁니다. 적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약정한 기간 지난 후에 이자와 함께 원금을 받는 겁니다. 1금융에서는 보통 은행권을 말합니다. 이자는 좀 나는데요. 대신 안전하죠. 우리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산업은행, 기업은행이랑 은행도 있는데 보통 이런 은행들은 기업인들만 거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예금과 적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금은 일정 금액을 약정 기간까지 예치한 후에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2개월 동안 100만 원을 넣어두고 2%의 이자를 받는다면 12개월 후에는 102만 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세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실제로 받게 되는 거죠. 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이자가 좀 높습니다. 그만큼 은행의 부도라든지 위험 정도를 보면 1금융보다는 높은 점이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 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대출해준 돈을 회수하기가 1금융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율이 더 높고 그만큼 예금과 적금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초년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서 투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서 일정 금액까지는 원금을 포함해서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은 이런 보호를 받기가 좀 힘듭니다.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더 깊은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신중하게 해야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토스라는 앱입니다. 토스는 TV에서 광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알려져 있죠. 상당수는 간편 성금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각종 부동산을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돈 불리기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에서 보면은 부동산에 일정 기간 투자를 했을 때의 연수익률이라든지 투자 기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자 대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투자 기간과 연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은행 2% 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투자 수익이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성도 있습니다. 펀딩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서 대출을 해주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펀딩 회사가 가져갑니다. 즉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빌려주고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서 이것을 통해서 투자금을 넣고 매월 이자를 받은 후에 최종 투자 기간 이후에 원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투자의 위험성에 따라서 투자 등급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투자 전에 꼭 읽어보시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높을수록 원금을 회수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하시고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요즘 일부 회사들이 이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 이런 이름이 알려져 있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입니다. 주식은 높은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지만 반대로 쫄딱 말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마이너스 90%인 수익을 보기도 하고요.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예상치 못한 횡령 등 문제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해도 실전에서는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훨씬 많죠. 그러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견실하고 미래가 잘 보이는 몇 년 내 또는 10년 내라도 상장 가능하다면
우리 사주를 사서 보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장 시에 보통은 우리 사주를 매수할 때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많으니 정말 괜찮은 회사에 몸을 담고 있다면 큰 돈은 아니라도 일정 부분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주식으로는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나 타사의 상장 예정의 회사의 주식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사의 경우는 거래의 위험과 내부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투자가 좀 끌어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회사에 대한 주식 매수 매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이제 사고 팔 때 기준이 없으면 100번 투자해서 90번은 실패하고 5번은 수익도 손실도 없고 단 5번만에 이익이 납니다. 즉 자신만의 기준도 없고 기초적인 공부도 하지 않고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눈 감고 적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꼭 가치주에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치주라고 해서 꼭 주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더 높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매일매일 매시간 주식시장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는 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꼭 이 정도의 돈은 없어도 괜찮아 라고 할 정도로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작은 돈, 적절한 돈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치주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만 몇 가지 본인만의 그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 14가지 정도의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